원하는 것을 매 순간 성취하는 힘, 역량. 네. 되고 싶은 나를 만드는 힘, 이제는 가져야 할 때. 네, 부제가 아주 눈에 확 띄는데요. 2022년 7월 27일 세븐파커스에서 발간했고요. 저자는 연세대 교수 임춘성 님입니다. 임춘성 님에 대한 그 언론사의 평가가 상당히 좋더군요. 공학과 인문, 역사, 철학, 예술을 넘나드는 독특한 관점과 신선한 접근법을 가진 전문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저자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김영호의 북리뷰 14번째 역량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북리뷰 많이 하지도 않거니와 아무 책이나 하지 않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유통구단 TV 시청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꼭 보탬이 되는 내용의 책만 엄선해서 알려드린다는 점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 책을 북리뷰에 선정한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책은 이제 연세대 교수인데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꼰대로 지칭하는 내려놓는 모습, 이것이 상당히 교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데 이런 분을 제가 만났다는 거. 그래서 일단 합격. 두 번째,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당 경쟁력 요소를 9가지로 분류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했다는 점, 이 우수해서 두 번째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이유는요, 이 9가지의 역량의 여러 항목 중의 내용들을 아주 세세한, 아주 자세한 사례들을 아주 많이 넣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역량이란 단어를 들으면 직무 역량, 이런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역량,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기업의 그 핵심 역량, 그리고 개인의 핵심 역량이란 좀 약간 구분이 좀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기업의 핵심 역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차원의 핵심 성공 요소, 키 석세스 팩터라고 불리는 업의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업의 개념이란 아시다시피 그 산업에서 성공하고 1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핵심 역량의 개념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책에서 9가지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든 해내고 기회를 성과로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역량이라 강조했고요. 지금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이니 포스트 휴먼이니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넥스트 노멀 등등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세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 빠르게 변하는 미래에 다가올 시대, 개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권장하는데, 저자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 그리고 기업 할 것 없이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절대 잘 나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다른 기업의 역량을 매개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것처럼 다른 기업과의 교류, 협업을 통한 연결 역량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역량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요, 세상을 쫓아가는 역량, 분류, 지향, 취사. 세상과 함께하는 역량, 한정, 표현, 수용. 세상을 앞서가는 역량, 매개, 규정, 전환.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하나하나 사례를 간단하게 제가 시간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분류입니다. 첫 번째 분류.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라. 그래서 사례로 맥도날드의 맥모닝이 탄생한 이유를 사례로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의 그 햄버거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꼭 점심, 저녁 때만 오는 게 아니구나. 아침에도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별로 다른 손님들이 오는구나라는 걸 체크한 다음에 분류를 제대로 해본 거죠.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맥모닝이 탄생하면서 그 맥모닝이 매출이 엄청나게 효자 상품으로 맥도날드를 크게 성장하게 만든 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지향입니다. 지향. 해야 할 일을 해라.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서점가에 10억 만들기 열풍이 아주 불었었어요. 몇 년 전에. 아시죠? 어느 기간 동안에 그 목표 수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놔고 시작을 해야 된다.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목적 지향성. 지향성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지향이라고 할 때 또 하나 사례로 타이거 리치 다이어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기획한 제품인데요. MBO. 그래서 목표 관리에 의해서 3년 뒤에 얼마만큼의 돈을 내가 모으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이런 것들도 다 지향에 관련된 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취사입니다. 취사 선택.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바쁘지만 가장 귀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죠. 일의 순서를 정할 때는 최대한 냉정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냉정하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선택 방법은 취사라는 항목을 꼽게 됩니다. 이처럼 분류, 지향, 취사 이 세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을 쫓아가는 역량입니다. 자, 이제부터 세상과 함께하는 역량을 알아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역량 세 가지는 한정, 표현, 수용인데요. 한정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그릇의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그 그릇의 사이즈를 모르면 물이 넘쳐 흐르고 결국은 그 그릇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뭐 정치인들의 그릇 사이즈를 모르고 까불다가 깨지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살면서. 그죠? 그런 것처럼 한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와트라고 하는 마케팅의 SWOT, 스와트 전략 수립할 때 꼭 필요한 그런 기법들이 있고요. 업의 개념과 품의 개념도 한정하는 그런 그 요소라고 역량의 한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 무미하게 쓰고 건조하게 말하라. 표현. 아무리 내가 좋은 감정, 좋은 기획안을 갖고 있어도 그걸 사람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의 방법은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장소에서 본인의 능력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PPT로 주로 많이 이제 제안서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연습이란 거죠. 자신의 그 의사 그리고 내용을 상대방이나 기관에 전달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당락이 결정되듯이 표현은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수용이 있습니다. 수용.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다. 예, 수용.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5, 60대 분들은 MZ세대 20대들의 행동이나 말들을 굉장히 또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런데 그게 바로 꼰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꼰대 어른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들 MZ세대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5, 60대 여러분과 다를 뿐입니다. 다를 뿐이지 이상한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 세 가지는 세상과 함께하는 역량으로 봤고요. 자, 앞으로 세 가지 팩터, 세상을 앞서가는 역량, 매개, 규정, 전환을 한번 알아볼게요. 매개, 사이로 들어가라. 매개.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한 거 잘 아시죠?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게 최근에 들어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그래서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처럼 커넥트하라. 커넥트. 그러니까 매개의 역할만 한 거예요. 그 애플 아이폰은 그냥 앱을 넣는 플랫폼으로의 역할, 매개의 역할만 한 겁니다. 그죠? 당근마켓, 중고 거래할 수 있는 그 플랫폼, 매개의 역할만 한 그 능력을 높이 산 겁니다. 자, 다음 역량은 규정입니다. 규정. 이 규정은 룰을 정하는 자가 되라. 룰을 정하는 자가 되라.
약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 모델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비즈니스 모델의 룰을 내가 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 9번째, 전환입니다. 전환.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본캐, 부캐. 코미디언 유재석 씨가 유재석이었다가 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변장해서 나타나듯이 이런 것들이 다 이 21세기 본캐, 부캐의 개념.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인데요.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앞으로 더 되게 되면 더더욱 가상 세계에서 또 다른 나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으로 아마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전환에서 좀 약간 나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수많은 폴리페서들이 있다는 거죠. 폴리페서 아시죠? 프로페서와 폴리틱스의 합성어. 그러니까 정치 쪽에 관련된, 정치학에 관련된 교수들이 항상 그 정치권에 항상 발을 하나 담그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딱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나의 지금 직업은 교수지만 언제든지 나는 행정가 내지는 국회의원으로 나 바꿀래 라고 항상 마음에 품고 다리를 한쪽에 얹혀 있는 본캐 부캐가 아주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도 잘 아실 겁니다. 자, IT뿐만 아니라 산업 모든 분야에 다양한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권력,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혼자서 차곡차곡 쌓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연결 역량으로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남의 역량과 남이 가진 자원, 그리고 남의 시간까지 활용하는 전략과 실행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연결을 통해서 유한한 시간을 무한한 기회로 돌리고 한정된 자원을 무한정한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 이를 통해서 부와 권력과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네, 이 책에 그래도 한계가 있더군요. 한계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대학 교수가 쓴 책이기 때문에 사례 내용이 대학 교수 사회에서만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 좀 사례의 한계성을 좀 느꼈고요. 두 번째, 깊이 있는 사례 설명보다는 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깊지 않은 사례가 좀 많았다는 점. 세 번째, 이 9개의 개인 역량 팩터를 갖추기 위한 액션 플랜은 좀 모자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역량을 제가 추천한 이유는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자, 결론에 이릅니다. 개인 역량을 키워야만 각자 도생해야만 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제대로 타개해 나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실력을 키워서 나만의 온리원 역량을 가져야만 제대로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남에게 짓밟히지 않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드디어 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